안녕하세요. 윤동짓달입니다. 먼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대한민국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꾸준히 미국에서 봐주시는 분, 터키에서 봐주시는 분, 인도네시아에서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계시던데 이번 영상 인도의 위험성, 인도에서 제가 겪은 불편한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도에서 사기를 치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인도에서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서 여자를 아무렇게나 대하려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참고로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다만 몇 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종교의 사람이든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 행복하길 바라고 웃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노력한 만큼 신분이 아닌 사람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선을 긋기보다는 종교라는 선을 긋기보다는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소중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상당히 존경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인기가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저의 생각과 기억을 저장한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발리, 이집트, 트리키에를 여행할 때 볼품이 없긴 하지만 나름대로 저의 생각들을 진솔하게 영상으로 올렸었고 소수이지만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며 여행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무언가를 보고 겪으며 감동을 받거나 좋은 느낌을 얻은 것들을 몇 날 며칠에 걸쳐 혼자 생각해보기도 하고 지난 날들을 떠올려보기도 하며 그렇게 저는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정말이지 제가 겪은 그 악몽 같은 일들로 인해 여행이라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었고 다른 나라들을 여행을 할 때는 적지 않게 걸어서 많은 것들을 봤었는데 인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겪은 일들을 연속으로 겪고 제가 본 것들을 그대로 보신다면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께서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친절하고 인도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수였고 어떻게 보면 착하다는 이유로 바보 취급받으며 지내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인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트리키에를 여행할 당시 이 비자를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옛날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구글에서 자체 번역이 되어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2022년 7월 기준으로 인도 비자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 단돈 10달러에 신청이 가능한 비자를 대행 사이트에서는 10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이야기하는 곳이 있더군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들어간 사이트와 연락한 곳에서 전부 30일짜리 여행 이비자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대행 업체들에서는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검색하면서 버스에 앉아서 신청을 하니 딱 30분의 시간을 투자하니 비자 신청에서부터 결제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었고 신청 후 20시간 정도 지난 후에 비자가 이메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질문들이 상당히 이상하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이 있긴 했지만 인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자를 직접 신청을 해보시면 나름대로 꽤 뿌듯한 기분을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는 워낙에 사기가 많고 관광객 요금이 따로 있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하물며 바가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비자 신청만 직접 하셔도 여기에서 아낀 돈이 있다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을 완료해도 인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에어 수비다 선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에어 수비다 선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인도로 가는 비행기 티켓 발권 거부 및 인도 입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당시 어떤 분께서는 대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고 이 에어 수비다를 작성하지 않으셔서 비행기 티켓 날리고 하루를 또 소비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제가 직접 작성한 비자 신청에서부터 에어수비다 작성을 하는 사이트까지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인도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링크를 타고 가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준비하실 때 대부분은 요즘 액션캠 하나 정도는 많이들 들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액션캠 이외에 드론, 짐벌, DSLR 등을 소지하고 인도에 입국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가급적이면 이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인도 전 지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 및 촬영 시 드론 압수 및 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행 허가 및 드론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다고 해도 드론을 비행 시에는 인도에서 인정한 인도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도인의 지시 아래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DSLR과 짐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물건들을 가지고 입국을 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인도 내에서 국내선을 이용하거나 기차를 이용하거나 혹은 인도를 빠져나올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뭄바이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었는데 입국을 할 때 이미그레이션을 받고 가방 검사를 하는 곳에서 가방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멀티탭, 핸드폰 충전기, 손톱깎이, DSLR, 짐벌 등의 모든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확인을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뭄바이 공항에서 델리 공항으로 이동할 때는 가방이 공항에 무려 4일 동안 압류되는 일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수화물에 배터리나 잘못된 물건들이 있지 않았나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수화물에 맡긴 가방에 160Wh 이하의 배터리가 하나가 있긴 했지만 참고로 수화물에서 규정한 사항으로는 배터리는 160Wh 이상의 리튬 배터리가 금지 품목입니다. 그 이하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며 제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발리, 이집트, 트리키예, 아부다비에까지 수화물을 모두 동일하게 붙였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델리 공항에 도착을 하니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저의 수화물이 뭄바이 공항에서 출발을 하지 못했다며 배터리를 버리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 다음날 오전 10시에 델리 공항에서 가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직접 뭄바이 공항으로 날아가서 다시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배터리 하나 정도는 버리고 새로 사야겠다는 생각에 서류에 서명을 하고 다음날 델리 인디라 간디 공항을 찾으니 가방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동일 수화물이었음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인도의 규정에 합의하며 배터리를 버리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서류를 보여줬지만 공항 직원이 하는 말이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맡긴 가방에 있는 짐벌의 모양이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벌은 인도 내에서도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인도에 입국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인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DSLR의 바디와 녹음기가 어떤 물건인지 확인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짐벌과 DSLR, 녹음기를 모두 버리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 짐을 곧바로 다음 비행기로 붙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되겠고 제가 직접 뭄바이 공항으로 가서 짐을 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하더니 뭄바이 공항 측에 연락을 해보겠다며 거의 10분을 넘게 통화를 하더군요. 통화를 다 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음날 오전 10시에 비행기로 또 물건을 보내주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델리에 도착한 첫째 날을 허비하고 둘째 날도 이렇게 허비하고 셋째 날 약속한 오전 10시에 또다시 델리의 인디라 간디 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가방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더니 그러면서 또 문제를 삼는 게 이번에는 저에게 인도 자체 내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밍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심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번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물건이 오지 않은 거라면서 이번에도 또 제 탓을 하더군요. 이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리 로밍 휴대전화 번호라도 전화를 하면 수신자 부담이고 너희들한테 손해가 가는 부분도 없을 뿐더러 이곳에서 유심을 구매한다고 한들 인도는 통신 네트워크망이 지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가 되지 않는데 전화를 못 받으면 가방을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핑계라고 제가 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통신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못한 너희 나라의 문제이지 왜 관광객 탓을 하느냐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말을 바꿔서 자신은 어제 그 직원이 아니라면서 또다시 다음날 오전 10시에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진짜 오전 10시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았습니다. 이때는 정말 제가 한 3일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본래는 3일째 되는 날에는 델리에서 바라나시로 이동을 해야 하는 코스였는데 예약한 기차표랑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된 것은 물론이며 아무것도 못하면서 보내야 하는 시간들에 너무나 화가 나서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대사관 영사님과 공항 직원이 직접 통화를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3번이나 약속을 어겼고 너희들을 못 믿겠다며 오늘 당장 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다음 비행기로 짐을 붙이던지 아니면 내가 직접 뭄바이 공항으로 가서 가방을 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 이상했던 게 제가 직접 뭄바이 공항으로 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말리더군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딱 하루의 시간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다음날까지 안 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모든 과정을 한국의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자를 연장을 하든지 비자를 전화를 하든지 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당신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항 직원이 하는 말이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악이었던 뭄바이 타지마을 호텔 테러가 있었던 곳이라서 까다로운 거라며 저한테 이해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실실거리면서 웃는 얼굴이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제가 뭄바이 호텔 테러는 너희들 종교 싸움이었지 거기에 한국인이 있었냐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멍청한 종교 싸움으로 인해서 일어난 테러로 인해서 왜 관광객에게 그 감내를 하라고 강요하느냐며 그런 핑계를 댈 거라면 어리석은 종교 관념으로 인해서 빈민촌에서 병 걸려 죽어나가는 너희 나라 사람들이나 걱정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보여준 구글 번역을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무섭지 않았냐고요? 저는 공항에서 만약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줄 경우 언론에 고소해버리고 보험 처리한 다음에 인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하나 준다고 생각하니 겁 한 개도 안 났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며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높은 직위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가방이 오지 않는다면 뭄바이까지 오가는 비행기 티켓과 호텔을 저에게 제공해준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오전 10시에 공항을 찾으니 가방이 와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델리와 아그라를 다니고 인도를 떠나기 위해 이 악몽 같은 델리 공항을 다시 찾아서 이번에 짐 검사를 할 때는 제가 전자제품은 모두 기내 수화물 가방에 옮겨서 비행기를 탔는데 아니나 글쎄 이번에 또 짐벌과 사진기를 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짐 검사를 하는 군인이 이야기하더군요. 이때는 제가 기가 차지도 않아서 그 자리에서 너희 뭄바이 호텔 테러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이게 인도에서 불법적인 물건도 아닌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말 당신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버리는 거 지금 바로 핸드폰으로 녹화할 테니까 정당한 행위라면 물건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려고 하자 다른 군인이 와서 여기는 촬영을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녹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가방을 자신들이 압류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정말로 운이 좋았던 게 제 옆에 있던 독일 여행자와 아르헨티나 여행자, 미국 여행자분들께서 제 물건이 불법 물건이 아닌데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이 여행자의 물건을 버리려고 하는 거냐고 같이 따져주더군요. 정말로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방 검색대를 지나서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려고 하자 이번에 또 다른 군인이 와서 정말로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제 가방과 제가 담아놓은 바구니를 다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시키더니 짐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으니까 여러분들께 정말로 드론, 짐벌, DSLR 같은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다른 여행자분께서 겪은 일 하나를 부록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분께서는 인도 루피를 다 환전하지 않고 검색대를 지나는데 인도 루피를 가지고 인도를 떠날 수 없다며 그 루피를 다 환전해서 가져가든지 버리고 가든지 해라고 했답니다. 답 없죠? 그냥 재수없는 사람 만나면 이런 일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인도에 도착을 하시면 다른 일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들이 적지 않게 택시 하면서 웃으면서 따라 붙을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택시 기사들은 100% 바가지 요금을 이야기하니 그냥 우버나 올라 앱을 미리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뭄바이 공항 같은 경우는 뭄바이 공항 밖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이동하시면 올라존과 우버존이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델리의 인디라 간디 공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터내셔널 터미널인 5번 터미널로 도착을 하시게 될 텐데 이 공항에서는 공항 밖으로 나오셔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2번 터미널로 향하는 안내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터미널로 이동을 하시면 우버와 올라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이용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외 호텔 픽업을 이용하시는 고객이 아니라면 일반 택시가 아닌 꼭 우버와 올라만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항이 아닌 일반 시내에서 우버나 올라를 부르면 전화를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고 물어보는 기사들이 있는데 메시지가 아닌 전화를 거는 기사가 있다면 그냥 전화 받지 말고 취소 버튼 누르고 다른 기사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인도에는 운전기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기사들이 전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간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버가 잘못돼서 요금이 잘못 나왔다. 그러니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요금 바가지 씌우려고 악을 쓰는 애들이니까 그냥 전화 끊으시고 다른 기사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로 택시나 툭툭 오토바이 절대 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애들이 말하는 요금은 우버로 차를 불러서 가는 요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요구를 하고 팁까지 요구하는 미친놈들 많습니다. 게다가 목적지에도 제대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몇 미친들 중에는 목적지가 아닌 자신이 다니는 사당 앞에 내려주는 놈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냥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쓰레기들이랑 엮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버랑 올라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지 않은 유튜버분들과 여행 블로거분들께서 올린 내용 중에는 인도의 밤은 너무나도 낭만적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물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은 인도 내에서도 부유층들이 다니거나 살고 있는 경찰과 군인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르간즈나 챈드니초크 같은 지역과 약간의 빈민가 길거리로만 나가시게 된다면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다니는 폭주족들을 비롯하여 오만 가지를 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노상방뇨, 노상방변, 노상방떡은 물론이고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까지 저는 정말로 인도 경찰과 군인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말고 툭툭 오토바이나 버스에 가지고 다니는 쇠파이프랑 벽돌 같은 거 좀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간절할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인들이 그렇게 인도인들이 위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인도 델리의 여대생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만을 봐도 쇠파이프가 나오고 당시 범인들의 자백 중에는 쇠파이프로 여성의 그곳을 때리고 찔렀을 때 끈 같은 것들이 주르륵 쏟아져 나왔다. 이런 증언까지 나와서 전 세계인들이 놀란 일까지도 있었는데 아직도 일부 버스나 몇 툭툭 오토바이들의 이런 쇠파이프와 벽돌들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인도 자유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저녁에는 혼자 다니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델리의 여대생 버스 집단 성폭행 같은 사건의 경우엔 이 여대생이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음에도 쇠파이프와 벽돌로 남자를 때려 기절시키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알게 된 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나마 이 여대생과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인도 내에서 그나마 부유한 사람들이라서 기사화가 된 것이지 만약에 이들이 빈민가 사람이었다면 기사는커녕 그냥 개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인도 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비가 오는 시즌에 인도 지역에 빈민가를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큼 위험한 나라에 대해서 몇 분들께서는 인도는 낭만적이고 인내를 배우고 이런 말 저는 도무지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미치겠는 게 뭐냐면 여기 인디아 게이트에 왔는데 여기에도 사진 찍고 막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여기 친구들 보시면 사진기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돈 달라고 한다. 야, 이게 진짜 인디아 게이트의 이제 문화다. 아, 나 진짜 인도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 크다.